우리의 장면을 렌더링하려면 후디니에게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렌더링하고 싶은지 알려주는 렌더링 노드가 필요합니다. 렌더링 노드가 없으면 렌더 버튼을 누를 때 간단히 자동으로 만트라 IPR이 생성됩니다. 삭제하고 다시 렌더링을 하면 계속 다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렌더링을 중지하겠습니다. 이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이 만트라 노드의 매개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프레임을 렌더링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프레임 렌더링입니다. 또는 프레임 범위를 렌더링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장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장면에서 첫 번째 프레임인 1과 마지막 프레임인 240을 선택합니다. 그 장면의 일부만 렌더링하고 싶다면 매개 변수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채널 삭제를 선택한 후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매개 변수에서 렌더링에 사용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참이라는 이름이 제공되는데 이는 우리가 처음 생성하는 카메라가 보통 가지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의 카메라가 더 있다면 여기서 그 다른 카메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잠시 컨텍스트 옵제이로 가서 카메라 노드로 이동합시다. 앞서 말했듯이 뷰 탭에서 해상도 매개 변수를 통해 렌더링의 해상도를 제어합니다. 비상업용 버전의 후디니를 사용 중이라면 720 이상의 해상도로 렌더링할 수 없습니다. 이 해상도가 최대입니다. 좋아요. 이제 컨텍스트 오우트로 돌아가서 이 칸에서 카메라 해상도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가 제공하는 해상도인 첨음팔성 X 720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해상도의 절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가 렌더링한 결과는 전체 해상도의 절반인 649x360으로 출력됩니다. 해상도를 최대치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많은 탭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지와 렌더링 탭입니다. 이마제 탭에서 출력 그림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렌더를 내보낼 위치와 파일의 이름 및 형식을 선택합니다. 적절한 위치 및 필요한 형식을 선택합니다. 출력 그림 매개 변수 위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아래에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인 PIC, TIFF, JPG, BMP, X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렌더링을 비디오로 내보낼 수 없나요?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그렇습니다. 내보낼 수 없습니다. 시각 효과에서는 렌더링을 비디오로 직접 내보내지 않고 이미지 시퀀스로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주된 이유는 렌더링이 컴퓨터를 멈추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 시뮬레이션을 렌더링하고 MP 형식의 비디오로 내보내고 있다고 정말 상상해 보세요. 10시간의 렌더링 후에 컴퓨터가 과열되어서 꺼집니다. 10시간의 렌더링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비디오 파일이 손상되어 작업을 잃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렌더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디오로 내보내는 대신 이미지 시퀀스로 내보내는 경우 컴퓨터가 꺼지면 정전시 처리 중인 이미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디오 파일 전체가 손상되지 않고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는 괜찮을 것이며 렌더링이 실패한 마지막 이미지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 그림 매개 변수에서 렌더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고 렌더라는 폴더를 만들 것입니다. 이 폴더는 렌더링된 이미지 파일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일들은 crowdrunners $F, 즉 프레임 번호로 저장될 것입니다. 각 프레임은 개별 파일로 저장되어 나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시퀀스이기 때문에 각 이미지에는 프레임 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미지의 확장자와 원하는 형식을 지정합니다. 포인트, XR, EXR 형식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각효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미지 형식으로 특히 합성 작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면 품질이 약간 낮고 용량이 적은 JPG 또는 PNG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위해 렌더링 탭으로 이동합니다. 렌더링 엔진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만트라가 우리 장면을 렌더링하는 데 사용할 알고리즘인 렌더링 엔진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리 기반 렌더링이 사용되며 이는 실제 생활에서 빛의 동작을 모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이 트레이싱이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의 렌더링에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레이 트레이스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렌더링 엔진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물리 기반 렌더링을 설정하고 다시 렌더링을 실행하면 이제 PBR, 물리 기반 렌더링 레이 트레이싱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렌더링을 취소합니다.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체크박스, 피사계 심도 활성화와 모션 블러 허용은 피사계 심도, 즉 카메라의 흐림 효과와 모션 블러, 즉 움직임의 흐림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 모션 블러는 그렇지 않지만 피사계 심도는 보통 합성 후에 처리되므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탭과 매개 변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샘플링 탭의 Z Whitehouse&D인 픽셀 샘플입니다.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여기 렌더 뷰에서 만트라는 카메라에서 장면 D로 광선을 적절히 발사합니다. 또한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 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렌더링을 시작하면 만트라는 카메라 뷰로 전환하여 장면 D 광선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팜팜팜팜. 레이가 객체와 충돌하면 그 객체가 평면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트라는 그 픽셀의 색상을 저장하고 이를 D 이미지로 나타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만트라는 광선을 발사하고 그 경로에 있는 각 픽셀의 색상을 분석하여 전체 프레임이 분석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최종 렌더링이 완성됩니다. USEN. 이제 우리가 렌더링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픽셀화되어 있지만 점차 더 많은 디테일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리 보기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위쪽 막대에 있는 이 색상 모자이크입니다.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만트라는 카메라에서 장면 전체에 한 번에 광선을 발사하여 처음부터 이 렌더 뷰를 적절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보기를 비활성화하면 이제 광선이 순서대로 발사되어 먼저 장면의 중심으로 가고 점차적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보다 렌더링이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완전히 렌더링된 부분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설명이 끝났으니 다시 OOT 컨텍스트로 돌아갑시다. 픽셀 샘플은 X축과 Y축에서 각 픽셀당 발사하는 광선의 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수치가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동일한 수치가 됩니다. 픽셀 샘플이 많을수록 만트라가 카메라에서 더 많은 광선을 발사하여 그 픽셀의 세부 사항을 더 정확하게 잡아내지만 또한 렌더링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팩3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렌더링에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Environment Light를 사용하거나 실내 장면을 렌더링할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미지에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지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픽셀 샘플을 올릴 수 있습니다. 2009 주의하세요. 여기 이 창에서 렌더 뷰에서 실행하는 렌더링은 파일을 생성하지 않으며 후디니 내의 이 뷰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렌더 뷰는 렌더링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여 이미지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면 만트라 노드로 가서 위쪽에 렌더 투 디스크 버튼을 조금 더 누르세요. 그것이 디스크의 전체 이미지 시퀀스를 저장할 최종 렌더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방금 렌더 뷰에서 렌더링한 이 이미지를 저장하려면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프레임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테트라고 부르고 그 이미지에 원하는 형식을 JPG로 설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의하고 세이버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카메라와 잘 작동하는 것 같은 조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림자의 강도를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검게 보이는 것 같아요. 빛 노드를 선택하고 섀도우 탭으로 이동한 다음 섀도우 인텐시티를 절반, 즉 0.5로 설정합니다. 더 이상 너무 강하게 보이지 않고 더 부드럽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렌더 뷰에서 더 좋습니다. 여기 위에 두 개의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록에서 렌더링에 사용할 만트라 노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만트라 IPR만 표시되는데 이는 아웃 컨텍스트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서 새로운 만트라 노드를 만들면 그 다른 만트라 노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다른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픽셀을 사용하여 이미지가 만트라 노드와 다른 만트라 노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록으로 이 렌더링에 사용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 렌더링을 위한 카메라가 아니라 렌더 뷰에 렌더링에 사용할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종 렌더링을 위한 카메라는 여기 만트라 노드의 매개 변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롭 카메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이 만트라 노드에 설정된 카메라입니다. 노드와 카메라 매개 변수를 살펴보면 이 카메라는 롭 카메라일 것입니다. 다른 카메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카메라가 있다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뷰포트에서 보게 될 씬 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뷰포트에서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씬 뷰를 선택하고 렌더링을 하면 카메라가 아닌 뷰포트에서 보고 있는 각도에서 렌더링 됩니다. 좋아. 그러면 취소하고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카메라를 원하는 위치에 놓고 조명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설정하고 노드를 이미 구성했을 때 디스크의 렌더링을 누르고 렌더링의 달콤한 기다림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